오늘 세 번째는 김여정 씨 얘기입니다. 김여정 대남 담화를 했다고. 오늘 오전에 북한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권력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을 향해서 나를 세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연합뉴스입니다. 북한 코로나 확진자 0 뒤집은 강경화의 발끈, 김여정 나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9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바이렌에서 열린 마나마 대화 제1세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연설 후 북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실태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망언이라며 반발했다. 강 장관은 그들은 여전히 어떠한 사례들도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믿기가 어렵다. 코로나 확진. 네. 모든 징후가 북한 정권이 자신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질병을 통제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북한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김 위원장의 공개 발언을 강 장관이 해외 외교 무대에서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네, 근데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의 대남 담화와는 좀 다르다는 해설이 기사 뒤에 붙어 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장황하고 길고 거칠었던 그동안의 대남 담화와 비교된다. 이번 발언은 단 네 문장에 그쳐 매우 간결했고 표현 수위도 상당히 조절된 느낌이며 전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게재되지 않았다. 권력 2인자인 김여정의 담화로 형식을 높여 불쾌감을 강조하면서도 발언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 절제함으로써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남측 당국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쪽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면 이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김여정의 등장과 김여정의 부상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전부터 방송에서 늘 얘기했었어요. 네. 북한 전문가. 네, 북한 전문가로서 그 당시부터 앞으로 김여정이 저렇게 어제 용어들이 생각나고. 저기 죄송한데 이게 다 전문가라고 하니까 네. 진짜 무슨 장마당에서 이 약 한번 잡숴봐. 애들은 가라. 만병통치약 팔던 저 왜 자꾸 그분이 떠오를까요? 그분이 저예요. 아, 그러니까 예. 그냥 믿고 그분이네.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김여정의 부상을 이제 예견을 해드린 방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래 들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김여정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2인자라고 나와 있는데 2인자로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남북 대화와 외교에 관한 부분이 전부 김여정한테 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부장이라고 돼 있지만 그 직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북한 정권의 대외적인 창구, 외교적인 창구의 얼굴은 김여정이란 얘기예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강경화 장관이 그 대표로 가 있는데 이 국제적인 위상이 너무 차이나.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알려진 것도 그렇지만 이런 얘기하면 조금 얼빠 같지만 외모라든지 영어라든지 그동안 쌓아온 캐리어 자체가 사실 동등하게 맞서서 얘기하기에는 사실 김여정이 많이 처지죠. 네? 그렇죠. 강경화 장관이요. 세계적으로. 그럼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그 외교관들이 다 인정하고 유엔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자, 앞으로 이제 대화의 상대로 김여정이 만나야 될 사람은 이제 강경화 장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화 안에서는 일종의 선빵이죠. 결과적으로 북한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이어져 나가게 될 교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코로나 방역과 치료제에 관한 지원입니다. 그거를 이미 북한도 말은 못하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나라에서도
북한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대준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왜? 그렇죠. 공식적으로 못 받아요. 왜냐면 청정국이거든, 자기네들은. 네, 그렇죠. 근데 이미 알려진 바대로 당 간부를 주변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감염자들이 있고요. 그 감염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김정은 자신도 지금 평양에 있지 않고 이 모처의 다른 지역에서 반격리 형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언급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통로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강경화 장관으로 간결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자국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성명으로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투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관련된 진척된 회담, 실무회담 아니면 김여정과 강경화 장관의 미팅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에도 전 주민이 보는 노동장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게재가 안 됐대요. 이게 내용이. 그러면은 주민들한테는 이걸 전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강경화 장관에게만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네. 왜냐면 다음에 만났을 때 기한 죽으려고. 아, 기회 안 죽으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봐도 이건 뭐 강경화 장관 하고 싶어 한 얘기가 아니라 물어본 거잖아, 누가. 지금 그렇죠. 북한은 어떻대요? 네. 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답한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대답은요, 아니,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또는 북한은 확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확진자 네. 없는 데가 어디 있어? 어딨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엔 네. 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라고 음. 얘기한 거지. 이거 뭐 북한이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거 아니면 왜 지들이 지금 국경 다 폐쇄해놓고 국경지대에 나타나는 사람이고 동물이고 전부 다 사살하라고 명령 내리고. 사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쪽에서 그 월북으로 지금 정황이 보여지지만 공무원 네.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살에 관련된 그 원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북한은. 그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변경에서는 그 보따리 장수들이 중국 보따리상이나 이런 사람들 하루에도 몇 명씩 사살돼서 죽어나가요, 지금. 그만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중요한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닭 한 마리 먹는 비건 얘기도 있었지만 이 엄중한 사안에 왜 비건이 우리나라를 오겠냐고요. 비건이 왔다는 얘기는 비건 하는 일이 원래 그 남북 관계 조율하는 게 본업이잖아. 네. 그럼 남북 관계에 굉장히 심도 있는 뭐가 있으니까 이 코로나 위험 상황에서도 비건이 들어온 거잖아요. 뭐래요? 우리 언론들이 고별 방안이라고 떡하니 방문의 목적을 제목에서부터 뽑아줬는데 헤드라인에 고별 방안. 영한 네이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그래서 뭐
그런 방안이 어디 있어? 난 처음 들어. 아니 무슨 저기 아. 외교 관련한 공무원들이 자기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관련된 국가 돌아다니면서 고별 방문하는 그런 케이스가 말이- 어디가 있어? 말이 되는- 일이 있으니까 온 거지. 코리아 고별 행진도 아니고 뭐야 진짜. 진짜. 그 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뭔가 다음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전술이거든. 꼭 얘네들이 뭐 전형적인 내용 꺼내놓기 전에 미사일을 쏘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갑자기 이 수위를 확 낮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북 연락소 그 폭파 일어났을 때도 저거 쇼다. 네. 조금 있으면 김정은이 나와갖고 분명 여기다 해명한다 그랬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주일 안에 남북한 그리고 미국 간에 중대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좋은 신호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긴 그 YTN 12월 5일 기사를 보면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이 최장기간 대남 비난 자제. 정부 비난할 힘이 없어 걔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뭐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녀 동포들이라면서 유화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공식 메시지뿐 아니라 선전 매체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은 싹 사라졌습니다. 라는 YTN 기사가 2020년 10월 5일 12월 5일. 12월 5일 저 난독 중이야 쟤도 지금 가만 보면. 정신이 없네요. 약간 있어요 이 네. 친구도. 네, 아무튼 실제로. 12월 5일이면 뭐 며칠 전이죠? 뭐 한 4, 5일 전인데 그렇죠. 4일 전인데 네.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뭐 남북이 그렇게 막 안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 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 제목만 보면 마치 김여정이 빡 돌아가지고 음. 또 뭐 불바다 발언 한 것처럼 그러고 막 분위기 뉘앙스만 그런 쪽으로 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무시해도 될 기사가 아닌가. 아니 기대해도 되는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 나라에서는. 네. 아니 왜냐면 제대로 진짜 읽기가 힘드네요.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기자들도 지들도 쓰면서 지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다중이들이야 전부 다. 게다가 늘 우리는 그 기사 내용을 반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아 정말. 근데 YTN 기사 웃긴 게 뭐냐면 요 마지막에 황혜경 기자 그건데 막 다 잘됐다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 다만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나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북한이 장고 끝에 전략적 도발이라는 악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은 여전히 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이런 항상 하나마나한 예. 하나마나한 기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뭔지 왜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왜 안 안 하지? 하지? 네. 씨.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힘들어. 돈이 없어서 그래.